안녕하세요. 오늘은 벨트를 수선하는 이 버클을 감싸는 벨트를 수선을 하는 걸 좀 보여드릴 건데요. 이제 이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명품 벨트는 아니다 하더라도 외국 나가서 버클이 특이하고 이뻐서 이제 구입을 하신 거죠. 근데 이제 많지는 않고 한 6cm 정도, 6cm면은 이 타공의 간격을 보면 약 한 1인치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 칸이 5cm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길이를 쟀을 때, 손님이 찼을 때 6에서 7cm 정도를 줄이게 됩니다. 그러면 딱 여기가 나오게 돼요. 여기 이 음선. 그러니까 상담을 할 때는 길이를 재고 만약에 6cm인데 5cm가 줄을 수도 있고 7에서 8cm가 줄을 수도 있고, 그걸 꼭 설명을 해드리고 일을 받아야 됩니다. 명품 복원은 꼭 복원하고 염색만 가지고 일을 받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어야 많은 일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단골들도 생기고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고리가 들어가고, 여기에서 또 하나 설명을 한 게 뭐냐면, 이 끝단을 여기까지 너무 바짝 자르면은 보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이게 살짝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상담을 할 때. 왜 그러냐? 이 끝부분이 너무 짧아도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가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상담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쇼츠의 내용처럼 PR을 해놨고,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너무 무리하게 끝 부분을 너무 무리하게 잡는 게 아니고, 중앙을 잡았을 때 이 정도죠. 아니면 이제 정확하게 하시려면 이 벨트를 자로 재서 합니다. 재서 35mm 짜리니까 중간 정도를 잡아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게 지금 이렇게 보면 타원 펀치가 있어요. 여기 이 사이즈를 맞춰주는 겁니다. 이렇게 딱 맞죠? 그러면 일단은요, 상담을 할 때 안 보이는 뒷면이라도 이 부분의 간격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손님한테 해드리면서 해야 되고, 이 바늘땀이 그대로 똑같이 나오게 되면은 보기도 훨씬 좋죠. 여기가 줄어드는 길이, 우선 좀 여유 있게 좀 잘라 보겠습니다. 벨트 수선하는 일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금액면으로 봤을 때는 뭐 많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것부터 해서 일이 시작이 되거든요. 손님들이 처음에는 가벼운 일로 왔다가 본인이 마음에 들면은 복원도 하고 자켓도 염색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요. 만능으로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조금만 뒤로 빼볼게요. 자, 이 정도. 왜냐면 줄어드는 센치가 있으니까요. 자, 이거 역시 좀 불안하다 싶으시면 자를 대십시오. 자를 대서 반드시 맞춘 다음에 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단면을 다듬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작업을 할 수는 없어요. 여기도 다듬어 줘야 되고요. 자, 이제 재단이 끝났으면 재단이 끝났으면은 원래 것을 보면은 PR은 했지만 여기에서 염색약을 발랐다는 거죠. 염색약을 잠깐 자리를 옮겨서 염색을 해보겠습니다. 밤색으로 하면 좋은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검정색으로 발랐는데요. 저는 밤색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염색을 해주는데 검정이 아니고 그냥 밤색으로요. 벨트를 이제 수선을 다 끝내면 보이는 부분은 아닙니다. 보이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염색을 해서 이왕이면 좀 보기 좋게 가죽의 뒷면이라 좀 거칠고 한데 이거는 염색을 한번 해놓으면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옆면을 좀 다듬어 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매끈하게 옆면을 다듬어 드립니다. 토코너를 이용해서 이렇게 살짝 다듬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복원 사업을 생각을 하시는 분, 제가 이제 문의 전화도 가끔 옵니다. 전국에서. 근데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야지만이 손님도 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만큼 수입원이 생긴다는 거죠. 좀 매끈하게 다듬어 놨고요. 이 상태로 이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렇게요. 옆면 깨끗이 해놨어. 토컨을 슬리커로 해놓고 뒷면도 염색을 해놨고요. 이제 이 모양으로 이제 잡히게 되는 겁니다. 좋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금 여기에서 벨트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럴 때는 사선 치즐 이런 거보다는 그리프 타공이 이쁩니다. 그래서 내가 만들 자리를 바느질을 할 자리를 선택을 하고 정확하게 재면은 자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러면 여기에서 표시를 해주고 이렇게 두꺼운 통가죽의 벨트 같은 경우는 그리프 타공이 좀 보기가 좋아요. 자 이렇게 한 날을 걸쳐주고요. 한 날을 걸쳐주고 타공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타공이 됐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타공과 여기와 어느 정도 간격이 맞게 들어가요. 자 지금 이 타공하고 그러면 버클을 한번 끼워 보겠습니다. 실은 이제 원래 있던 색하고 가장 비슷한 색으로 하면 되고요. 자 이제 한번 벨트를 맞춰 볼게요. 자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타공 구멍 맞춰서요. 이런 식으로 해서 벨트를 어느 정도 간격을 길이를 잴 때는 항상 그 줄이는 길이 있죠. 그걸 먼저 보셔야 돼요. 그걸 먼저 보시고 그리고 나서 내가 타공을 해주는 점이 어디냐. 그러니까 여기하고를 맞추는 거죠. 그래서 이 간격을 맞춰서 벨트를 수선을 합니다. 길이를 줄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설명을 드려야 될 것이 뭐냐면 대부분 벨트를 줄여보지 않으신 분들은 타공을 한 개나 두 개 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벨트 끝이 밖으로 너무 나가니까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스티치가 없죠. 바늘땀이 없고 단면도 약품 처리가 아닌 가죽 자체로 해서 다듬었단 말이죠. 근데 벨트가 허리 뒤로 옆구리로 너무 나가면은 상당히 불편합니다. 불편하기 때문에 타공만 해달라고 해도 이런 방법을 통해서 벨트를 수선을 해드리는 것이 가장 만족도 하시고 그래요. 자 오늘은 벨트를 줄이는 걸 좀 보여드리는데요. 이런 걸 참고를 해서 벨트 수선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일거리가 상당히 많고 작지만 그래도 수입원 그리고 단골을 만드는 데는 아주 좋습니다. 이런 것도 참고하셔서 공예를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